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 각종 스캔들과 비리 의혹으로 바이든 가문의 최대 골칫거리인 헌터 바이든이 이번에는 동양인을 비하해서 논란입니다. 올해 51살인 헌터 바이든은 사천과 사적 대화에서 동양인을 옐로우라고 표현했는데요. 동양인,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인을 경멸하는 이런 용어를 썼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재작년 1월 26일 사촌 캐롤라인 바이든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헌터에게 소개팅을 주선하고자 친구들의 신상을 알려주는데 헌터는 이때 아시아는 싫다는 의미로 No Yellow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일은 해당 대화를 헌터가 버린 노트북에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인종 비하 용어 사용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자신의 변호사인 조지 메시레스와 2018년 말과 2019년 초 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흑인을 비하하는 N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 번 쓴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형수와 불륜에 빠졌고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한때 폐인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내내 헌터 바이든 의혹을 부각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헌터가 2014년 4월부터 5년간 우크라이나 최대 천연가스 기업인 브리스마 홀딩스 이사로 재직하며 각종 특혜와 부패에 연루됐다는 주장으로 2016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부패 혐의를 덮기 위해 우크라이나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헌터는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의 우크라이나 기업 채용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행위로 기소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약 흡입과 성행위 장면이 담긴 노트북이 공개돼 큰 망신을 당했는데요. 이제는 아시안 비하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런 모습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에 대한 편견과 증오 범죄를 멈추겠다고 공언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묻지마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인플레이션 대책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제로 금리는 유지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연준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재 0에서 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의 촉발과 함께 1 내지 1.25%에서 0 내지 0.25%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성명에서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된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 속에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고 밝혔는데요. 별도로 내놓은 점도표에서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일각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중에 돈을 푸는 규모를 조절하는 테이퍼링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성명에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8명 가운데 13명이 2023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 11명은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위원 7명은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런 전망은 3월 회의 때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당시엔 4명이 2022년에, 7명이 2023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다음 회의 때 충분히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물가 급등세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미국 경제 물가 전망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최근의 물가 급등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올해 국내 총생산 예상치를 기존의 6.5%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가 만약 사형을 당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덜 고통스러울까? 사형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독극물 주사, 교수형, 전기의자, 총살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총살형이 제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형을 집행하거나 사체를 보는 입회자의 입장에서는 독극물 주사가 가장 깔끔하다고 합니다. 독극물 주사는 언뜻 보면 가장 고통이 없을 법한데 아직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실수나 사고가 잦아 사형수들이 매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전기의자는 의외로 사형수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고 입회자들도 공포를 느끼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달 중 전기의자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던 죄수 2명이 막판에 주 대법원의 형 집행 정지 명령으로 일단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16일 사형수 브래드 시그먼과 프레디 오원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사형수들이 법에 따라 총살형 혹은 전기의자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시그먼은 오는 18일, 오원스는 오는 25일 전기의자로 각각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그먼은 야구 배트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해 2002년 형이 확정됐으며 오원스는 편의점 점원을 살해한 혐의로 1999년 이후 집행을 기다려왔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이면 초범일 경우 대부분 10 내지 30년 징역형일 텐데 미국의 특히 남부주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010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996년부터 13년간 매년 평균 3명의 사형수를 독극물 주사로 처형해왔지만 제약사들이 사형 집행용 약물 생산을 중단하면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법 아래에서는 독극물 주사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이 중단된 거죠. 이에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는 지난달 17일 새로운 사형부활법에 서명해 처형용 약물이 확보되면 독극물 주사형을 실시하되 그렇지 않으면 전기의자형 또는 총살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37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소식 알아보는 한국지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풀 꺾이며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레스토랑, 식품, 금융, 소매업종들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막막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 세탁산업인데요.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레스토랑 산업과 달리 적극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인들이나 목소리 큰 흑인들의 소유 비율이 워낙 낮아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탁산업의 로비력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인데 한인들이 중심이 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려 발로 뛴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워싱턴 한인세탁협회, 애틀랜타 한인세탁협회 등은 각각 주정부에 회생 그랜트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청원서를 준비 중이라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외출과 출근이 현저히 줄어든 미국민들의 세탁소 이용은 말 그대로 뚝 끊겼는데요.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면서도 미국민들의 생활 소비 패턴이 현저히 바뀌어 세탁소 이용을 줄이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세탁업계의 실업률은 47.5%로 전체 평균 14.7%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세탁소들의 매출 규모가 80% 줄었고 현재까지도 팬데믹 전과 비교해 매출 수준은 절반 정도라고 알렸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 구조계획법 ARP 액트를 근거로 구제 그랜트를 청원한다고 합니다. 뭉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건 다른 소수계, 특히 흑인들의 예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